예, 5월 16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부합하면서 안도감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 소매 판매와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식는다, 물가 안정된다,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국채금리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증시는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증시는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전보다 시가총액의 큰 종목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최고가,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최고치 경신을 했고 다우도 0.88%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물가 지표 때문인데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4%, 근원은 3.6% 전년 대비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했거든요. 또 2021년 중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줬다라는 점, 근원 같은 경우는 이런 수준 보여줬다라는 점이 안도감을 줬고, 특히 전월비 같은 경우는 0.3%, 예상치가 0.4였는데 0.3%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계속 전년 대비 쉽게 안 떨어진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는 이제 0.3% 유지가 됐고, 어쨌든 근원이 됐든 헤드라인이 됐든 전부 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전월 수치보다는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도감을 줬고, 특히 항목으로 보면 뭐 식품 가격은 거의 제자리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뭐 주거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상승을 기여했던 게 주거비용 플러스 휘발유 가격,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주거비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OER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집은 내 집인데 내 집을 갖다가 이제 렌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임대해 준다라고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산정하는 임대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통 보는 수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용 어차피 계속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됐는데, 그 최근에 중동 이슈 때문에 국제유가 확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국제유가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휘발유 가격이 지금 당장 빠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가가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도 다시 좀 안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4월 수치를 올렸던 항목들이 좀 안정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 자동차 가격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빠지면은 이제 보험료도 좀 내려간다, 이런 어떤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 세부 데이터를 봐서는 물가 수치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안도감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데이터들도 보면 소매 판매가 원래 전월비 0.3% 정도 늘었을 거, 또는 0.4% 정도 늘었을 거로 봤는데 지난달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막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 거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필수 소비재는 그냥 선별적으로 사는데 사치품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방식이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 대비 대폭 하락, 마이너스 15.6, 예상이 마이너스 9.9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이제 소비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소비가 꺾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빠지고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4.72%까지 빠졌고 10년물 금리는 4.34%까지 빠졌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이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뭐 한때는 9월 인하도 쉽지 않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9월 인하 확률이 뭐 어쨌든 70%를 넘기고 동결 확률은 24.7%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연내 금리가 어쩌면 뭐 2번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어떤 자신감이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달러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보면 CPI 앞두고서 달러 약세 베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베팅이 4월 초 이후에 가장 적었고, 실제로 오늘 달러 인덱스가 거의 0.6%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특히 이제 옵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주요 종목은 반도체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무려 15.8% 올라가면서 51선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도 오늘 3.58% 올라가서 최고가 거의 근접을 했거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의 매수세가 다시 가동이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죠. 근데 오늘 키뱅크 같은 경우는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야, 그러니까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오면 주가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월가 전망치가 24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고, 그런데 아마 260억 달러 정도 나올 것 같고, 2분기 가이던스는 2분기 실적은 매출 285억 달러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컨센을 넘길 것이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제시를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게임스탑 같은 이제 밈 주식들은 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밈 주식들 주가가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았던 게, 물론 이제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최근에 금리가 어쨌든 예전에 막 엄청 랠리가 나올 때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다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옵션 배팅이 옛날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기존같이 막 몇 주 동안 이어지고 그러기는 쉽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적어도 오늘은 이제 뭐 19% 가까이 빠져서 밈주식보다는 이제 뭐 일반 기술주라든가 성장주 쪽에 좀 관심을 다시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우리 증시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이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되게 그림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그대로 연장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2850 정도까지, 뭐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되거든요. 저점 추세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좀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차트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되게 두네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삼성전자가 되게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2850 정도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목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나 좀 어려울 것 같고, 삼성전자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되게 못 갔죠. 왜냐면 코스피의 수급 블랙홀 현상, 코스피 쪽으로 매수세가 빠져나가면서 뭐 밸류업이 가면 밸류업대로, 그다음에 뭐 해운, 조선, 화장품 이런 종목군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이제 끌려 나가면서 코스닥은 불안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대량 매수가 동반 매수로 붙어요. 동반 매수가 대량으로 붙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날은 동반 매수가 안 나와요. 예, 대규모로 동반 매수 딱 붙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가 테스트해 보기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금리가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동안에는 좀 금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아주 큰 종목보다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조선이었고, 이제 밸류업이었고, 뭐 화장품이었고, 이제 해운이었고, 뭐 이런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 힘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거 다시 이제 그 어정쩡한 종목으로 빨려 나갔던 수급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최근의 패턴을 깨고 대량 매수가 다시 붙어주느냐, 연속해서 붙어주느냐 아니냐, 요것도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서 보면 어쨌든 FMC, 고용, CPI 시리즈가 마무리가 됐고 대부분 다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 금리는 내려왔거든요. 증시가 좀 추세로 움직일 수 있는 한동안, 제가 이제 100포인트 걸린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특히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이 동반해서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날 사실 이게 목요일이라 조금 그게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이 좀 활발하게 상단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걸리는 건 있죠. 미중 무역 갈등. 미중 무역 갈등이 좀 걸리적거리는 거라,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뉴스를 자극을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해운조선, 화장품, 밸류업 쪽에서 이제 여기 쪽에 거래량이 너무 형성이 되면 코스닥 쪽에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조금 수급이 다시 이동해 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고, 말을 바꾸면 저렇게 올라갔던 4개 종목 중에서 적어도 2개 종목군 정도는
좀 눌리는 현상이 나와야 코스닥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 시속 게임이 나오는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트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거 1년 동안 거의 19조 원 매수했거든요. 근데 평균 매수가 대비 평균 매수가가 7만 3천 원 정도 돼요. 예, 근데 주가는 7%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7조 원 넣어놓고 주가는 7%도 안 올라간 거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8조 원 넘게 매수했는데 평균 매수가 대비 1.8%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마냥 저렇게 이제 물량만 모아갈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나와야 이제 또 증시 자체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 최근에 좀 노이즈가 좀 있죠. HBM 관련된 그 엔비디아 공급 지연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가 없잖아 좀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제 꿋꿋하게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시장의 부정적인 신호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움직여야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다시 바보형 모드를 풀고 컴백을 하는지 이 점도 중점적으로 잘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